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도마라TV의 한호 대표입니다. 자, 요즘 계좌 잔고가 참 나날이 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종목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시장에 대한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날 장답게 그냥 무차게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증시가요. 나스닥 지수가 장중에 이렇게 급등을 하다가 이렇게 급락으로 돌변한 경우가 이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네, 최근에 보게 되면 한 1시간, 2시간 사이에 상승해 있던 그런 나스닥 지수가 막판에 물량이 대거 쏟아지면서 급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런 패턴들은 사실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패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패턴을 본다면 아주 안 좋은 그런 패턴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나스닥의 지수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음, 여기 보시게 되면은 가다가 지금 아주 제대로 우울선 저항을 맞고 지금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좀 안 좋은 모습을 막을 했는데, 자, 보겠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지금 보시면 이제 그 장중에 뭐쫙 올라가다가 이렇게 밀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고점에서 나오게 되면요, 그 유선형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즉, 요렇게 진행되는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지금 이제 이게 떨어지는 추세에서 나왔는데, 이게 매물이 계속 쌓이는 어떤 그런 효과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도 여기서 또다시 상추발하게 되면 다시 또 매물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고요. 시장 자체가 지금 전반적으로 기술주들 지금 계속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을 겁니다. 유동성 장세는 끝났다. 유동성 파티는 끝났다라고 보시는 게 일단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또 많이 빠지면 또 올라오고 또 긴축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나오면서 좀 지금 그동안에는 이제 우려감으로 의해서 시장이 밀렸다라고 하면 이제는 실제로 유동성이 이제 빠르게 축소되는 그런 과정에 진입하게 될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미국은 계속 지금 금리를 인상을 하고 또 여기에다 대차 대조표를 축소를 하려고 하는 과정에 있고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는요 또 반대로 지금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 우대금리를 또 0.1%나 내렸습니다. 지난번에 0.05씩 내려오다가 한 번에 0.1을 내렸다라는 거죠. 미국과 지금의 이 경제 정책 자체가 완전히 상반되는 거죠. 미국은 물가가 올라가서 금리를 올리는 과정에 있는 거고 중국은 경기가 너무나 안 좋습니다. GDP 성장률이 4%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부양책을 내고 있는 좀 반대의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맞춰서 또 환율 전제까지 또 가세를 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터키와 중국은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터키가 얼마 전에 이제 기준금리를 물가가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를 낮춤으로 인해서 터키의 리라가 가치가 폭락한 그런 것을 보셨을 겁니다. 중국은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시장에 좀 나오면서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동안에 국내 증시는 미국은 버텨주는데 한국만 빠지는 그런 안 좋은 모습들을 보였습니다만은 이젠 여기에다가 이제 미국 증시 버텨줬던 미국 증시까지 급락하면서 이제 한국 증시 좀 더 어려워지는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또 영상을 찍어 드리면서 전저점을 한번 이탈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오늘 살짝 이탈하면서 낙폭을 당겨주긴 했습니다만은 아마 한 번 더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지금 이제 이 흐름을 한번 볼게요. 미국 같은 경우에 이 IT 쪽 기술주 라인들이 가장 큰 그 하락을 맞았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0%나 좀 단기간에 빠져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또 미국의 이제 신규 주택 판매 건수도 좀 급감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니까 드디어 이제 미국의 이 주택도
꺾이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들 좀 보여줬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여기에 이제 그 고용 지표도 약간 조금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났죠. 금리는 올라가는데 또 고용까지 안 좋아진다라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그런 우려감들이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시장은 판단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국채금리는 이제 1.9까지 갔다가 조금 안정을 찾긴 했습니다만은 이게 또 해석하기에 나름이 되는 거죠. 단기 금리는 올라가고 장기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장단기 금리 차가 또 축소가 되겠죠. 장단기 금리 차가 축소된다는 것은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계속 좋은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유가도 좀 급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계속 이제 리스크가 좀 확대되면서, 뭐 좋은 내용을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주가가 좀 밀려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제가 얼마 전부터, 뭐 작년부터 계속 강조드렸을 거예요. 시장은 하락은 불가피하다. 다만, 하락이 계속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전략을 짜실 때 급락에 잡아서 반등에 팔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저점 매수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조금 빠진다고 해서 막 들어가는 것보다는 지수를 보시고 어디서 저가 매수를 해야 우리가 좀 그나마 덜 빠지면서 할 수 있는지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하락 장세이기 때문에 시장이 안정을 찾을 것 같은데 이제 좀 괜찮을까 싶을 때가 고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와 이거 뭐 온갖 악재가 다 나오면서 투매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또 단기 저점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기업의 실적이라던가 펀더멘탈 그리고 미국의 펀더멘탈 이게 지금 바로 뭐 시장이 폭락할 만큼의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 시장은 하락은 하락인데 하락 반등 말 그대로 하락 추세대라는 것을 그리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코스피의 추세대를 보시게 되면 일단 여기가 하락 추세대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하락 추세대를 좀 벗어나지 못했어요. 쭉 고점이 지금 낮아지는 그런 패턴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확대가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최근에 이제 국내 증시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전저점을 한번 이탈하고 저점이 나타났죠. 이런 것들이 저가 매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부터 계속 저점을 한번 이탈해야 될 거다. 그때쯤에 아마 좀 우리가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시기가 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우리의 대응은 이제 급락이 어느 정도 나왔어요. 1월 내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점은 언제쯤 잡히겠느냐? 뭐 최근에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팔질 않았었는데 기관만 팔았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기관은 팔고 있어요. 그럼 기관들이 들어와줘야 또는 외국인들이 들어와줘야 지수를 방어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화끈하게 들어올 수 있는 배경은 없죠. 지금 금리는 올라가고 있고 유동성은 축소를 한다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또 지정 확대 리스크까지 나오고 있다 보니까 달러 즉 환율이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관들이 이제 그동안에 작년 배당락 이후부터 보니까 기관들이 무려 8조 원 가까이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관들의 자금은 어느 정도 있지 않겠느냐. 여기에 LG 에너지 솔루션. 자, LG 에너지 솔루션이 과연 블랙홀 현상을 만들 것인가? 지금까지는 그걸 만들어 줬습니다. 그럼 상장하는 날은 과연 블랙홀일까? 저는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어느 정도 자금은 빨려 나가겠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이 과연 따상이라는 게 나올 수 있겠는가? 저는 일단 안 된다고 봅니다. 자, 지금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뻥튀기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50억을 가지고 있는 투자 자문사가 이 수요 예측을 할 때 7조 원을 써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법에 아주 빈 구멍이 되겠죠. 기관들은 여기에 증거금을 넣을 필요도 없고, 그리고 이제 공모를 할 때만 넣으면 됩니다. 내가 이제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이 공모를 할 때는 증거금이라는 걸 내요. 50% 정도 증거금을 냅니다. 근데 기관들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막 써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모 청약이 과열이 돼서
이게 적정가보다도 공모가가 높여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약간 좀 착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거를 좀 알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렇게 되면 지금 기관들이 만약에 배정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 이제 그 배정 받은 금액 그 금액만 이제 입금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1경 5천조라는 이 자금은 허수에 불과하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은 그걸 알게 될 것이고, 그러면 약간 좀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좀 과대하게 평가됐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될 것이고, 그러면 따상까지는 못 갈 거다.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만약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하고 주가가 상한가를 또 치거나 따상가하고 또 상한가를 친다라면 그때는 완전 자금이 쏠림 현상이 발생하겠지만 이미 공모가 상단에 걸려졌고 그리고 그 자금만으로도 벌써 70조, 80조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50%만 올라가도 바로 120조 가까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기업의 가치 대비해서 너무나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까지 쏠림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제 기관들이 그동안에 이제 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어떤 그 공모 이걸 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빼왔죠. 그리고 이제 27일 날 되게 되면 상장과 함께 뭐 당연히 포트에 편입을 해야 되겠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또 기존에 갖고 있던 공모했던 자금들이 바로 또 수익을 내면서 물량으로 쏟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까지 감안해 본다라면 그렇게 우려했던 만큼의 블랙홀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지금 우리가 언제쯤 저점에서 해야 되겠느냐라고 보게 되면 저점을 보시게 되면 여기 내려와 있어요. 내려와 있고 살짝 깼다가 지금 낙폭을 축소를 했는데 이 상태에서 바로 저점이 형성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녁이라도 미국이 다시 한번 또 하락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아마 아침부터 좀 이 동시효과에서 매도세가 출현하면서 개파락이 출현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추세대를 단기적으로 만들어 보시게 되면 코스피는 또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렇게 만들어지겠습니다. 그러면 요 어딘가에서는 저점을 찍어줄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월요일이 됐던 화요일이 됐던 대략 그 지수대가 뭐 2,700, 뭐 6, 70, 80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빠르면 이미 한번 저점을 살짝 깨줬기 때문에 빠르면 그냥 바로 반등세가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다만 지금 수급적인 측면이라던가 국제 어떤 흐름을 봤을 때 급격한 상승은 좀 나오지는 않을 걸로 판단이 되고 일단 당장에 한 번 더 밀려야 좀 급격한 파동이 좀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고객 예탁금 이걸 좀 추이를 좀 보셔야 되는데 좀 아쉽게도요. 우리가 이제 공모자금이 들어오고 났을 때 공모자금이 이제 어느 정도 주식으로 들어올 거냐를 우리 기대를 좀 해왔었는데 지금 고객 예탁금이 70조제까지 왔었어요. 그러니까 LGN의 솔루션을 청약을 하기 위해서. 근데 요게 지금 54조 원까지 1월 19일 기준이거든요. 그럼 청약을 하는 자금이 들어왔다가 그냥 바로 빠졌다는 소리가 되는데 어쨌든 54조까지 이 예탁금이 줄어들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요건 다시 어느 정도 채워지긴 하겠지만 야, 요렇게까지 줄었다라는 것은 좀 아쉬운 이제 투자자분들이 공모만 하려고 하지 주식을 살려야 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조금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오늘 개인 투자가분들이 또 1조 원 가까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또 그만큼의 자금이 또 예탁금으로 또 예탁금이 또 빠져나갈 수도 있다라고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황도 안 좋은데 이제 수급까지 뒷받침되는 그런 모습이 없기 때문에 아마 한 번은 더 밀릴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럼 밀릴 때 어디점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느냐 보게 되면 저는 이제 개파락이 나와주느냐
월요일 날. 그러면 이제 공모도 어느 정도 마감이 됐고 기관들도 이제 27일에 상장이기 때문에 그 전에 다 팔을 거 다 팔았겠죠. LG 에너지 솔루션을 포트에 편입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빠르면 월요일 하락 출발하는 월요일하고 양봉을 만들어내면서 저점을 좀 찍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월요일 날 한 번 더 좀 지금까지 하락보다 더 큰 하락이 나오면서 저점을 찍어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월요일 날 개파락이 시작돼서 좀 비교적 큰 개파락이 나온다. 만약에 뭐 3, 40포인트대의 개파락이 나온다라면 저점일 가능성이 높고요. 어설프게 보합 출발이라든가 또는 뭐 별로 뭐 10포인트 내외의 하락으로 출발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이거는 또 한 번의 음봉을 생각을 하시고요. 그러면 저점은 화요일 날로 만들어주겠습니다. 저는 이제 어쨌든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요 어딘가에서는 우리가 좀 저점에서 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이제 대형주들 보게 되면 정말 쳐다도 보기 싫을 정도로 자동차, 뭐 반도체, 뭐 디스플레이, 뭐 할 것 없이 철강, 화학 또는 뭐 시총 상위 종목인 건설주들 뭐 다 지금 수직으로 폭포수처럼 떨어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죠. 그래서 저가 매력은 충분히 생겼다라고 봐요. 우리나라 어떤 기업들의 실적들을 비교해서 본다면 물론 이 실적은 과거치긴 하지만 그렇다라고 4분기 또는 올해 1분기에 바로 실적이 곤두박질 칠 만큼의 그 정도 상황은 또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평가 매력은 이제 충분히 좀 생겼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반등을 노리는 그런 자리가 좀 이제 다음 주 정도에는 나올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뭐 다음 주에 또 그 다다음 주가 또 설 명절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강한 매수는 들어오진 않겠지만은 그래도 저점 매수는 충분히 잡혀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명절 이후부터는 또 어느 정도 반격을 좀 휘대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삼성전자의 모습을 보시게 되면요. 제가 얼마 전에 삼성전자를 여기에 있을 때 제가 지금 와서 왜 파느냐라는 영상을 제작해 드렸었고 여기에서 모건 스탠리가 반도체 종목을 추천할 때 삼성전자 8만 원 돌파 어렵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려 왔어요. 그러면 지금의 어떤 삼성전자의 패턴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 한번 급등을 했고 그리고 단기 하락 파동이 진행이 됐죠. A파, B파, C파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 길이만큼 어느 정도 빠져줬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7만 5천 원 부근에서는 저점을 찍을 걸로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밀린다고 하더라도 지금 아래거를 길게 달아놨기 때문에 한 번 더 밀린다고 하더라도 이 저점을 잘 깨지 않는 그러니까 7만 5천 원대를 잘 깨지 않는 그런 모습에서 아마 삼성전자의 반등 파동이 다시 한번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까지 힘들었는데 주식에서 죽으란 법은 없어요. 빠지면 또 반등이 나오고 뭐 우리가 지금 눈에 들어오는 어떤 큰 악재가 들이받쳤다라면은 계속해서 하락을 하겠지만 지금은 금리 인상, 뭐 유동성 축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입니다. 이게 이제 계속 억누르긴 하겠지만 시장은 투매가 나오기보다는 급락했다가 반등 나오고 급락했다가 반등 나오고 계속 저점을 고점을 내려가는 이런 패턴들로 일단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전략을 잘 짜셔야 될 것 같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는 시장이 안정될 때 사게 되면 고점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투매가 나올 때를 저점 매수하시고 그리고 반등 나올 때 안정됐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 오히려 매도를 치는 이런 전략이 좀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고 정말 주식시장이 정부 욕을 안 하고 싶지만 이렇게 만든 장본인이 정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이 대형주들의 상장 특히 카카오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앞장서면서 기업 쪼개기를 했던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렇게 개인 투자가분들 동학 주식운동에 참여했던 이 투자자분들을 정말 어렵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모두 힘들 내시고요. 뭐 주식을 접은 모르겠지만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네, 이렇게 전략을 좀 잘 짜셔가지고 대응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